안녕하십니까. 사수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오늘은 장명이론 도사되기 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을 장명의 도사로 만들기 위해서 강의를 계속했는데요. 이제 5번째입니다. 몇 번만 더 하시면 완전히 장명의 도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획수 음양과 원형 이정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만 보면은요, 처음 들어보시는 내용이니까 이론이 어려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단순한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반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 장명이라는 것은 사주만 좀 할 줄 알면 금방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주를 배우는 교습소 있잖아요. 돈을 내고 학원 같은 데 가서 사주를 배우실 때 장명은 몇 시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배워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하로 이 장명이론은 단순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주가 어려운 거지 사주만 익히면 장명은 금방 배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자의 획수 및 획수 음양이라고 제가 제목을 달았는데요. 이 장명이라는 게 한자로 되어 있잖아요. 물론 한글 이름 갖고 하는 장명법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행하는 장명법 중에 90% 이상은 전부 한자를 갖고 하는 장명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자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 오늘은 획수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자의 획수 이 말을 들었을 때 인터넷에서 네이버 한자 사전 있잖아요. 그걸 딱딱 쳐보고 거기에 나와 있는 한자 획수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자 사전에 나와 있는 한자 획수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한자의 획수는요, 좀 복잡합니다. 크게 잡아서 3가지가 있어요. 원획법과 필획법, 곡획법, 이 3가지가 있는데 원획법이라는 것은 한자 본래의 뜻에 맞게 획수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성명학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어요. 필획법이라는 것은 한자에 나타난 그대로 획수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한자 사전에 나와 있는 획수가 이 필획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곡획법은 붓글씨로 쓰는 걸 말해요. 붓글씨로 한자를 쓸 때에는 예전에 선비들이 붓글씨로 쓸 때에는 글씨를 갖다가 그림처럼 쓰잖아요. 그래서 김정희의 추사체 이런 식으로 붓을 잡고서 한자 하나 쓰는데 왼쪽으로 휘저었다가 오른쪽으로 휘저었다가 막 이러면서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멋있게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당연히 획수가 늘어나겠죠. 마치 그림 그리듯이 글자 하나를 딱 써도 짝대기 하나를 딱 거도 그냥 하나만 딱 긋는 게 아니라 붓이라는 게 끝에 가서 딱 올리잖아요. 글을 쓸 때. 그러니까 붓글씨로 쓸 때에는 획수가 좀 늘어난다고 봐야 됩니다. 이 붓글씨로 나타나는 획수를 곡획이라고 하고 이것은 곡획 장명법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목을 좀 어렵게 달아서 그렇죠. 원획법, 필획법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복잡하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를 보시면은요, 이 원획법과 필획법은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부수에서 차이가 나요. 한자가 있으면 부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삼수변이란 말이에요. 그럼 삼수변이라는 것은 점이 3개 찍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자 사전에서는 이 삼수변을 3획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이 원획법이라는 건 뭐냐면요, 한자 사전에서 한자에서 획수는 부수는 되게 약자로 표기가 되잖아요. 이 약자로 표기된 부수를 원래 한자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수변이라는 것은 물숫자의 약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숫자는 사액이란 말이에요. 정자로 쓰면. 그러면 원획법이라는 것은 이것을 사액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있다. 그러면 이게 한자 사전에서 보면
구획이란 말이에요. 1, 2, 3, 4, 5, 6, 7, 8, 9. 구획입니다. 그런데 이 점 3개가 적혀 있는 삼수변을 4획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10획이 되겠죠. 그래서 원획법에서는 10획으로 계산을 하고요. 대부분의 성명학에서는 이 원획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아니죠. 한 10명 중에 6명, 7명은 이 원획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심자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음심자 같은 경우도 짝대기가 3개가 있으니까 3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마음심자의 약자거든요. 마음심자는 4획이죠. 그러면 이 한자를 봤을 때 이것이 9획인데 원획으로 했을 때는 10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풀초병 같은 경우에도 이것이 4획으로 나와 있거든요. 한자 사전에는. 그런데 이게 이제 원래 본자는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것은 6획입니다. 그러면 이 풀초차를 봤을 때 이게 10획이지만 원획법으로 했을 때는 12획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장명을 하실 때 이 원획법과 필획법을 반드시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신청하신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나는 원획법에 따라서 장명을 했는데 아니 이 사람 장명하는 사람이 한자의 획수도 제대로 모르네? 이러면서 무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청하신 분한테 설명을 드릴 때 이 원획법과 필획법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이름이 김대영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면 세금자에다가 큰 대자에다 헤엄칠 영자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김대영이라는 이름은요. 세금자가 8획이고 큰 대자가 3획이거든요. 사전에 보면. 그리고 헤엄칠 영자는 8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획수로 했을 때에는 이게 4획이 된다 그랬잖아요. 삼수변이 물숫자니까. 그럼 9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한자도요. 이걸 필획으로 보느냐 원획으로 보느냐 거기에 따라서 획수가 달라집니다. 여기 홍화동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분이 있어요. 이름이 홍화동이에요. 근데 이분이 꽃타자에다 아이동자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홍자의 부수는 삼수변이잖아요. 그러니까 삼수변이 이 홍자는 필획자로 사전에서 찾아보면 9획으로 나와 있는데 원획수로 보면은 10획입니다. 꽃타자 같은 경우에는 8획인데 꽃타자 같은 경우에는 8획인데 원획수에는 10획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획수가 차이가 많이 나죠. 여기에서 하나가 차이 나고 여기에서 2개가 차이 납니다. 필획수하고 원획수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장명을 할 때 한자를 이제 한자로 장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획수를 갖고 따지는 이론이 원형이정이라는 이론이거든요. 장명을 할 때에는 이 획수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필획수로 할 것이냐 원획수로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고 성명학에서는 주로 원획수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청하신 분이 이제 자기 이름을 장명을 했으니까 자기 이름이나 아니면 새로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장명을 했으니까 막 집에 가서 사전으로 찾아보고 막 이럴 게 아니에요. 그런데 획수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니 이 이름 짓는 사람이 획수도 모르나 막 이러면서 그 사람을 무시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원획수와 필획수라는 건 다르다. 이 얘기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자의 획수라는 것이 이렇게 원획과 필획이 있으니까 이 점을 구분을 잘해야 된다는 거, 이 점을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획수 음양이라는 게 있어요. 획수 음양이라는 것은 그 홀수로 끝나는 것은 양에 해당이 되고요. 획수가 짝수로 끝나는 것은 음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1획이나 3획이나 5획이나 7획이나 뭐 이런 것은 양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2획이나 4획이나 6획이나 8획에 해당하는 것은 음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 이것도
원액법이냐 필액법에 따라서 획수의 음량이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래 갖고 이게 성명학에서 문제라니까요. 뭐 원액이건 필액이건 한 가지로 딱 통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원액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필액으로 보면 똑같은 이름인데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획수 음양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순음이나 숭양 등 한 가지로만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를 들자면 신성일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이 신성일은 별신자에 별성자에 하나 일자입니다. 그러면 원액수하고 필액수가 똑같죠. 이건 그 약자를 사용하는 부수가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한자에. 그래서 원액수든 필액수든 5액, 9액, 1액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5액, 9액, 1액은 전부 홀수에 해당하니까 양의 획수에 해당하죠. 이 신성일이라는 이름은 전부 양의 획수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양양양으로 되어 있으니까 순양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건 안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과 양이 섞여 있는 게 좋다는 거예요. 한 가지로만 되어 있는 것보다는 음과 양이 섞여 있는 게 좋다. 그래서 하나는 홀수, 하나는 짝수,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좋고 이렇게 전부 홀수로만 되어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이 바로 획수 음양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간단하죠. 제가 지금 되게 간단한 걸 갖다가 오랫동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음양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 8액, 3액, 8액 같은 경우는 음이고 3액 같은 경우는 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음과 양이 섞여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 음양 획수는 잘 맞는다고 봐야죠. 그리고 이 홍화동이라는 이름은 전부 다 음으로만 되어 있죠. 세 개가 다 짝수니까 전부 다 음으로만 되어 있고 원액으로 봤을 때에는 전부 다 음으로만 되어 있고 필액으로 봤을 때에는 양,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필액으로 봤을 때에는 음양 획수가 잘 맞는다. 원액으로 봤을 때에는 음양 획수가 안 맞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한자를 갖고 장명을 하는 거니까요. 장명을 할 때에는 이 한자의 획수하고 획수 음양이 중요하다는 거, 이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